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요즘은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유행도 금세 바뀌고 잘 사용하던 물건이었는데 금방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도 하는데요. 시대가 바뀌면서 사라진 것들 참 많죠. 그중에서 풍선껌에 들어있던 만화 혹시 기억하실까요? 껌 안에 5개는 풍선껌이고 1개는 껌 크기만하게 작은 만화책이 들어있었는데요. 풍선껌 보는 재미도 있었지만 만화 때문에 껌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았죠. 기성세대들에게 어린 시절 추억이었던 껌 만화를 그린 분이 계십니다. 롯데제과에서 35년 동안 근무한 안성근 씨인데요. 지난해 정년 퇴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추억의 껌 만화는 어떻게 그리게 됐을까요? 어떤 제작 과정을 거쳐서 껌 만화가 완성됐을까요? 껌 만화 작가 안성근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35년 차 제과맨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요? 안성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앞에서 그 기성세대들이 기억하실 추억의 껌 만화를 그린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베레모를 쓰고 이렇게 오셨는데 화백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이 껌 만화가 언제까지 이 껌 안에 들어있었죠? 껌 만화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대략은 한 80년대 중반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서 사라진 시기는 2000년대 초반 이때로 아마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껌 안에 만화가 없어진 지도 벌써 한 20여 년 돼가는데 젊은 세대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사실 이 만화 때문에 껌 산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30대들도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2000년 초반이면은 30대들이 보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했는데도 봤다고 그러는 걸 보니까 뭐 드라마에서 본 거일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어디 이제 뭐 휴게소나 이런 데 박물관들이 있으면 거기 진열된 걸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 만화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껌이 한 개 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껌을 씹는 입장에서는 좀 손해인데 이게 더 잘 팔렸다는 얘기. 얼마나 혹시 판매 차이가 나는지 기억하십니까? 가장 많이 팔렸던 때는 연간 매출이 한 50억 정도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액수로는 꽤 큰 거죠. 아니 그 껌 전체가 아니라 네, 그 만화가 들어있는 풍선껌이 한 해에 50억이 팔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그 만화 그리신 분은 보너스를 엄청나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보너스 좀 받으셨나요? 보너스 받았습니다. 회사로부터 사람과 선배님들로부터 항상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안전하게 나와서 인기를 끌어대는 게 큰 보상이죠. 그렇군요. 네. 안성근 씨가 바로 그 만화를 그린 주인공이신데 이제는 영 좀 만날 수 없게 된 껌 만화 얘기는 차차 또 나눠보기로 하고 작년 연말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네. 35년 근무하셨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정년이 저한테는 그냥 뭐 무난하고 쉬웠던 것 같은데 또 한쪽에서는 정년까지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5세 때 이제 정년이 있어가지고 54세 때 준비를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될까 하는 고민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5년이 연장되면서 60세까지 이제 다니게 돼가지고 60세까지 다니고 다시 이제 촉탁으로 1년을 더 다니게 돼서 이렇게 35년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해야겠지 싶었을 때 또 다른 또 기회들이 계속 오셔서 그랬던 겁니다. 예. 그럼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35년 동안 이제 제과업체에 계셔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과자 취향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취향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나 나이가 성년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전에 내가 먹던 과자하고 전혀 맛이 다른 것 같다. 이거 뭐 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만화풍선껌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8, 90년도에 과자를 드셨던 분이라면은 그때 과자는 좀 더 담백하고 고소하고 예. 뭔가 좀 과자 맛이 더 났던 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맛이 안 나는 이유가 약간은 버터맛도 강하고 맞아요. 왠지 맞아요. 더 촉촉한 것 같고 예. 예전에 그 맛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보통 외국 여행을 하고 오거나 또 이런 외국에서 과자 맛을 보면은 과자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거랑 다르죠. 그렇죠. 그런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학생들도 많아지고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도 많고 또 수입된 과자들로 맛을 본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소비층에 맞춰서 과자를 조금씩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러니까 버터를 조금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예전보다 좀 더 부드럽게 한다든지 뭔가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가 먹었던 과자하고 지금 과자가 다르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말하자면은 그 외국인 맛이 조금 들어갔네요. 그런 거죠. 글로벌화된 겁니다. 되면서 맞습니다. 그 아빠가 과자 회사 다니면은 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 저희 때는 그 종합 선물 세트 과자 네네. 그게 정말 명절 때나 볼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집에 흔했겠어요. 흔하지는 않았는데 아닌가요? 예, 그래도 다른 집보다는 많았죠. 네. 그리고 아이들도 무척 좋아했고 또 아이들끼리 어렸을 때 이렇게 너희 아빠 뭐하니 어디 다니니 그러면은 우리 아빠 과자회사 다닌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주변에서 늘 부러워하고 좋아했답니다. 좀 네. 과자 좀 갖다 달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근데 저희 집 애들은 주로 이제 제가 디자인도 하고 과자 굴 때는 얼른 과자 그 기계 옆에 가서 이렇게 붕어빵 굽듯이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과자도 굽고 또 나오면은 또 자기가 만든 포장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또 이 진열대에 갖다 놓고 이렇게 파는 걸로 이렇게 좀 어렸을 때라 그런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 나중에는 물론 이제 잘 알았지만요. 이해를 했지만 네. 보니까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자녀분들도 많이 다복하게 두셨더라고요. 네, 저 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네. 항상 아이들 보고 있으면은 기분이 업되고 지금 이 나이에도 길에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지나가면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래서 많이 낳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자녀가 어떻게 되시죠? 4녀 1남입니다. 4녀 1남이요? 네, 그렇습니다. 5남매인가요? 죄송합니다. 3녀 1남. 죄송합니다. 네네. 예. 딸 하나 욕심이 더 있으셨네요. 제가 네.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전공이 미술 디자인 쪽이신데 제과업체에 취직을 하셨어요.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좋아해서 이렇게 제과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들도 좀 그래도 뭐 많이도 낳고 싶었는데 네. 사실은 목표 미달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이 제과 회사에 취직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때는 취업이 지금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두세 군데씩 되는 사람들도 많았고 막 성장기였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반도체 회사도 그 취업이 됐었고 그다음에 광고 회사도 취업이 됐었는데 나중에 이 세 군데에서 어딜 가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쪽으로 예. 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입사하자마자 네. 그러면 이제 제품 디자인을 하셨을 텐데 예. 어떤 제품을 먼저 디자인하셨어요? 제일 먼저 한 게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했습니다. 역시 예. 그게 뭐 초보들이 거쳐가는 코스인가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는 종류도 많고 예. 규모도 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디자인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팀 전원이 매달려 가지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또 이게
가격대가 다양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10,000원대가 지금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 과자 종합 선물 세트가 꽤 인기가 높아가지고 3,000원짜리 있었고 5,000원짜리 있었고 10,000원짜리 있었고 20,000원짜리 있었고 30,000원짜리까지 있었습니다. 예. 이걸 이제 다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모두 매달려 가지고 디자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저한테도 그거를 해야 되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뭐 커피 타고 그다음에 또 뭐 프린트도 하고 물감 같은 거 개기도 하고 네. 뭐 잔 업무들을 많이 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이것도 같이 하라고 그래서 하게 됐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넘어가셨나요? 종합 선물 세트 디자인을 하는데 종합 선물 세트가 이제 크다 보니까 그걸 디자인하고 나면은 그거를 대강당으로 갖고 가가지고 대강당에 쭉 늘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시 시험 때 학생들 작품을 쭉 늘어놓고서 교수님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픽을 하는 것처럼 그런 구조였습니다. 채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든 작품도 이제 뭐 이렇게 무작위로 쫙 늘어났죠. 그 큰 강당에. 그리고서는 이제 대표이사님, 영업본부장님, 마케팅 부장님, 뭐 그다음에 관련된 사람들, 마케터들 쭉 돌면서 채점을 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영업이나 마케팅 전략에 잘 어울리고 있나. 그리고 예전 하던 거하고 좀 차별이 되나. 이런 걸로 이제 뽑게 되는데 의외로 이 제가 만든 제품들이 많이 그 선택이 됐습니다. 네, 실력을 인정받았네요. 그런 건지 운이 좋은 건지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많이 뽑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이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다른 작업을 조금씩 시켜주시더라고요. 예. 보통 3개월에서 5개월까지는 선배들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물감을 타는 일, 도화지를 접는 일, 또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커피 타고 뭐 복사도 해오고. 근데 일찌감치 좀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을 받은 게 그때가 이제 껌 만화 디자이너였습니다. 껌 만화. 네. 껌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껌 포장하는 거, 디자인하는 거는 좀 경쟁률이 높은 데였나요? 거기는 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가요? 껌 디자인하는 거는 사실은 국내에서 껌을 디자인하는 회사가 네.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롯데제과, 혜태제과, 오리온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껌 디자인을 서로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껌 디자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껌 디자인이 아주 작은 그 종이에다가 그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피로감도 많이 오고 또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예. 또 주력 제품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그 만화껌, 예. 그다음에 장난감에 들어가는 껌, 예. 그다음에 뭐 비주력 껌. 저희들은 이제 노벨티 제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제품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선배들이 하기는 좋아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티는 안 나는데 네. 챙겨야 될 거는 많고 맞습니다. 그런 분야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요즘 모든 제품이 디자인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특히 과자는 딱 봐서 먹음직해야지 이렇게 고르고. 그렇죠. 껌도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제2의 영업사원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껌 디자인을 하시다가 껌 만화는 어떻게 그리게 되셨어요? 껌 만화는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선은 이번에 들어가야 될 그 소재들이 어떤 게 됐으면 좋겠냐 이거에 대한 이제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만화는 누가 맡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율하는 디렉터가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제 디렉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된 만화를 서로 이제 의견해가지고 같이 채택이 되면은 그 만화를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한테 넘길 때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좀 프로급인 분한테 넘길 때도 있고
이렇게 뭐 한 곳에만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화를 그려오면은 그 그려온 만화를 가지고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또 선이 잘못되어 있는 건 선도 수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멘트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은 멘트들도 좀 완화시켜서 고쳐주고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직접 그리신 거는 아닌. 그리는 것도 있었죠. 직접 그리신 것도 있고요.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런 때는 빨리 그려야 됩니다. 예. 그 전에는 만화 그려본 적 있으세요? 그전에도 학창 시절에도 그림을 좋아했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만화를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만화 또 만화책을 보고서 만화를 이렇게 흉내내서 그리기도 하고요. 대학 때는 또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거를 또 별도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또 그 저변이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업무를 맡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셨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림만 그려도 되는 게 아니라 만화가 그렇습니다.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스토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스토리 작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만드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고 요런 스토리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분량도 조절해주고 요런 표현은 너무 과하다.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 그 과자 회사에 맞춰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그런 조율들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만화책은 사실은 협업을 통해서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독 같은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신 거네요. 예. 네, 그 껌 만화의 감독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제 기억에는 무슨 전래동화 같은 것도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고. 네. 그랬나요? 전래동화를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전래동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판권에 대한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전래동화를 또 응용해서 다른 전래동화 만들기도 좀 쉽습니다. 그거와 함께 이솝 이야기도 많이 썼습니다. 맞아요. 이솝우화. 네. 뭐 여우와 심포도 뭐 가령 그다음에 아까 전래동화는 뭐 사이좋은 형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또 위인전도 좀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주로 어떤 내용을 선정하려고 좀 노력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선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정서에 가장 잘 그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아름답게 좀 자랄 수 있는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세상적인 부분 뭐 사행적인 부분 욕심이 들어가거나 또 뭐 아니면은 뭐 싸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거의 넣지를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부분 아이들이 보고서 많이 웃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채택했습니다. 네, 이게 직접 그리셨기 때문에 아마 뭐 내 새끼 같은 그런 애착이 있으셨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완전히 자녀 같았습니다. 애지중지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애지중지했습니다. 사실은 웨퍼라고 그래가지고 그 껌 5개에 만화책이 들어가고 그거를 감싸는 겉포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소비자들이 먼저 매장에서 만나게 되죠. 회사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일 먼저 소비자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껌은 호주머니에 넣고 만화책은 갖더라도 껌 껍데기는 대부분 길바닥에다 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많죠. 예. 제가 이제 퇴근할 때나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다니다가 그 포장지를 보면은 너무 반갑고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게 밟히지? 왜 저기 있지?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쓰레기통 옆에 이렇게 뭐 안 보이거나 안 보이게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지저분한 데 있으면은 그 껌종이를 주워가지고 쓰레기통 옆에다가 제일 그 보기 좋은 곳에 이쁘게 놓아두고 가고 또 이 껌종이들을 모아갖고 와가지고 책 사이에 이렇게 이제 껴놓고서 빳빳하게 이제 굳어지면은 그걸 또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1년에 2번씩
껌 띄는 작업을 하러 그 명동하고 영등포 이런 데 이제 파견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 보도에 맞습니다. 껌이 까맣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진짜 보기 싫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싱가포르 같은 데는 껌을 아예 못 팔게 한다고 그렇죠. 못 씹게 한다고도 들었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걸 또 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본사 직원들이 이제 수백 명이 파견이 되면은 다들 이제 그날은 끌카라고 검은 봉지를 들고 명동하고 영등포역 앞에 가가지고 껌 띄는 작업을 하는데 주변에서들 그랬습니다. 네가 너무 껌을 디자인을 잘하니까 껌을 많이 씹잖아. 네가 책임지고 다 띄워 저거. 그리고 또 껌을 보면은 제가 예. 기가 막히게 이게 어느 회사 껌이다라는 거를 금세 알아맞혔습니다. 아니 그 씹다 만 걸 보고 어떻게 그렇습니다. 알아요? 껌이 밟히고 이제 새카매지고 이렇게 네. 들러붙으면은 그 점도나 어떤 그 모양, 네. 퍼져 있는 모양이죠. 밟혀서 이런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 금세 뱉은 거는 향만 맡으면은 이게 무슨 껌이다라는 걸 금세 알았죠. 껌 귀신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이게 그린 만화책이다 이거 혹시 알고 그 풍선껌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었나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한쪽으로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시시하게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예. 큰 책도 많고 예. 멋진 책들도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책이 작지? 또 저거를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제 느낌입니다만 네. 그런 것도 느꼈었습니다. 근데 다들 그래도 우리 아빠가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하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하여튼 보람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나 무시한다고 할 때 네. 뭐 내가 껌이야? 맞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껌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네. 예전에 보면 이 껌이라는 게 저는 그 풍선껌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버스 타면은 그 안내양 분들이요. 네. 그렇게 이제 손님 많지 않을 때 네, 네. 차에 손님 많지 않을 때 이렇게 서가지고 네. 풍선을 이렇게 불었다가 터뜨렸다가 네, 맞습니다.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 맞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고 맞습니다.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졸린 거를 이겨내고 좀 따분한 거 이런 것도 이겨내고 하는데 어떤 친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껌에 대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껌이 이전에는 참 이 서민들의 기호식품으로 애완과 함께 했었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공장에서 일하는 형님들 이런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껌을 씹고 또 그걸로 스트레스도 풀고 또 기쁨도 누리고 이랬던 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참 껌이라는 게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친한 친구이자 네. 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예. 보조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풍선껌 만화가 이제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때 아이들한테 내가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줬구나 이런 생각하면은 또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네네. 이 안성근 씨에게 풍선껌 만화의 의미는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껌이 참 저에게는 꿈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고 감사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껌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껌을 씹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껌을 씹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네. 또 슬플 때 씹으면은 굉장히 기쁘고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많이 밝혀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씹기에서 오는 그 효능이라는 연구에서 이런 껌 씹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준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저작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우리 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저작이죠. 네, 예.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사실 껌이 많이 귀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막 우리 사촌 언니 오빠들은 껌을 몇 날 며칠씩 이렇게 벽에 붙였다가 다시 또
싶고 옛날에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마는 네. 요즘은 이 껌을 좀 대체할 만한 것들도 많이 좀 생겨난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퇴임하고 이제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네. 예. 좀 마음이 어떠신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저도 뭐 정년퇴직이 이제 몇 년 남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퇴직하고 나니까 우선은 뭐 감사한 마음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 저와 함께 해줬던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고마웠었고 가족들이 굉장히 고마웠고요. 예.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조금 네. 들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정년퇴직이라고 나가시는 선배들을 보면 다들 너무 젊으셔서 한 10년은 더 일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요즘도 뭐 계속 지금 뭐 퇴직한 게 맞은가 싶을 정도로 후배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후배분들이나 뭐 선배분들 또 지인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일이 생겨가지고 네. 전문 기자로 또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퇴직 후에도 지금 일을 계속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작년 예. 12월 말에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네네. 네, 곧바로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네. 지금은 인터넷 신문에서 네, 전문 기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쪽의 일을 주로 하십니까? 이제 제가 경험했던 식품 분야 쪽, 과자 분야, 유통에 관련된 부분, 네, 그다음에 디자인 이런 부분을 지금 주로 맡고 있습니다. 네, 하셨던 경험을 살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 취재도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취재는 지금 기사 올라간 건 2건, 2건 올라갔습니다. 예, 어떤 기사 쓰셨어요? 첫 기사는? 첫 기사는 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초콜릿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네. 역시 35년 동안 일한 게 다 또 자양분이 되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90년대에 풍선껌 만화를 그렸던 제과맨 안성근 씨였습니다.